이것이 수학이다. 한상호 수학이다. 네, 안녕하세요. 한상호입니다. 오늘은 수학적인 개념을 안 다룰 거예요. 네, 안 다룰 거예요. 아니, 한상호 수학 공부에서 수학적인 개념 안 다루고 뭐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시험을 보기 전에 좀 시험이 폭망, 망하는 거를 좀 방지해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해야 한다고 좀 강조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주제 루틴 만들기 예요. 여러분들은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아니면 수능 같은 큰 시험을 치르기 전에 루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 루틴이 뭐냐? 여러분 축구나 야구 아니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단어 자체가. 가장 유명한 루틴은 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 프리킥 차기 전에 그 있잖아요. 루틴. 공 놓고 5발자국을 뒤로 가가지고 이제 발을 벌리고 심호흡 후 한번 하고 때리는 그 루틴. 아니면 프로야구에 삼성의 박한희 선수가 타격 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 행동 있잖아요. 모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루틴이 뭐냐면은 루틴이 순서나 버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버릇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동 요령. 행동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행동 요령을 만들어 두는 게 왜 좋냐?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다시 한번 보고, 그죠? 체크하고 넘어가고. 틀렸는데 좀 이거 알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조금 오래 고민해보고, 그쵸? 네. 그런데 시험에선, 특히 수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시험 외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샤프나 사인펜, 컴사를 바닥에 떨굴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답안지를 밀렸었어.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상상이겠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의 대각선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다리를 미친듯이 떨어.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앞 사람이 마침에 골룸에 빙의한 것 마냥 기침을 미친듯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하고 있어.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험 문제 풀다가도 문제 풀이를 중간까지 했는데, 근데 그 이후 진행 방향을 모르겠어. 여러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많은 경우죠, 사실. 아니면은 정답을 구했는데 복이 없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들으면 사실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에 들어가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의 결과물로, 재수생도 있잖아. 12년이 넘는 학교 생활의 결과물로 지금 치르는 수능 도중에 갑자기 이런 외부적 상황이 딱 여러분한테 다가왔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좀 무신경하거나 좀 대범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예민하거나 좀 민감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 이런 게 있을 거란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이런 게 딱 나오면은 진짜 멘탈이 찢길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미리 루틴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행동 요령을 만들어서 이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자 이거죠. 미리 준비하자. 지금 이 영상을 수능 전에 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6월이나 9월 모평전에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거고, 그죠? 그때 내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한번 해보고 경험 삼아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수능을 5번이나 본, 뭐 장수 돌침도 아니고 별 5개를 본 수능 베테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막상 가면은 뇌가 정지돼가지고 진짜 뇌정지가 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딱 정해주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수능장에서 샤프나 사인펜 바닥에 떨궜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수능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자, 원칙대로 하자면 뭐냐면 손 들어서 감독관님을 불러요. 감독관님이 무슨 얘기가 물어보면은 제가 샤프를 떨어뜨렸는데 주워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떨어뜨렸어. 근데 나도 모르게 바로 주울 수가 있어요. 바로 주울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야, 너 부정행위 퇴장 이러실 꽉 막힐 교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멘탈에 타격을 주는 게 주의를 줄 수가 있어요. 나를 딱 가르치면서 저기 저 학생이 방금 샤프로 떨궜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주웠어요. 저런 행위는 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뭐 떨군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감독관님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딴 애들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근데 이게 약간 소심한 분들 있잖아. 아니면 수능장이니까 몰라요. 여러분들도 자기는 막 대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수능날은 몰라. 나 언급했으니까 나 막 주의인 건가 내가? 나 한 번 더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막 좀 막 불안해져. 여러분 수능날 당일의 멘탈은 지금 여러분들의 멘탈이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원칙대로 하는 걸로 하자고요. 손 들고 저 샤프 떨어뜨렸는데 지금 주워도 되겠냐? 주워라 하면 그때 죽는 걸로. 몇 초나 걸려요. 이거 딱 들면은 앞뒤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자, 답안지를 밀렸었다. 진짜 저도 경험한 적 있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진짜 뇌가 딱 정지해요. 수능인데 답안지 밀렸었어 내가. 진짜 막 소설에서만 보던 상황이잖아. 평소에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능에서 몸이 굳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상황을 예상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 들고 새로운 답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멘붕에서 막 어떻게 하면 진짜 답이 없어진다고.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고. 팠고 빨간 펜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인펜으로 칠하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대로 하면 된다. 자, 다리를 떨거나 기침을 주변 사람이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인 사람들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렇더라도 그 날에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들리더라도 감독관님, 저분 제 앞에 분 다리를 좀 떨어가지고 제가 집중이 좀 안 됩니다.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조치 취해 주신다고. 기침도 똑같은 거고. 이것도 봐봐. 반대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기침을 막 크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감독관이 여러분한테 주의를 줄 수 있어요. 그때 멘탈 관리 잘하라고. 그때 어떡하지? 나 이걸로 경고받았어. 나 기침 한번 더 하면 어떡하지? 나 다리 또 떨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고요. 다시 볼 사람도 아니야. 내 시험만 잡으면 돼. 그냥 자제해야겠구나.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거 하면 된다고. 그런 데서 막 주눅 들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다리를 떨어가지고 그냥 주의 받은 것 뿐이야. 또 떨면은 또 와서 얘기할 거야. 막 퇴장 안 시켜요. 막 이렇게 떨지는 않으면은 너무 과했지. 자, 어쨌든 자, 이것들은 약간 뭐라 하지? 좀
객관적인 정답 같아요. 제가 말했지만 객관적인 정답 같아. 딱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래 것들은 좀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문제풀이를 중간까지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진행 방향은 모르겠다. 이럴 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은 이제 이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 푸는 방향 자체를 못 잡은 거예요. 진행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는. 그래서 계속 걸릴 수 있어. 브레이크가. 그래서 넘어갔다가 다 풀고 다시 돌아와. 나는 그래요. 나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봐야 돼요.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뭐가 좋은지. 다음, 정답을 구했는데 복이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풀어봐요, 저는. 왜냐면은 정답을 구했다는 거는 계산 과정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맞으면 맞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값이 나가지고 똑같이 틀렸어, 그럼 아마 이거는 계산 과정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패스.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 왔으면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쉬워 보이죠?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수능장에서 갑자기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각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할 건지 루틴, 행동 요령을 한번 짜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 위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정말로 자신 있는 뭐가 자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수능 문제를 딱 2주 만에 풀 수 있게 해드린다고 자신하게 약속해 드릴 수 있는 통계에 대한 강의 신청 방법이에요. 14일짜리 강의고 앞부분 이제 무료 강의로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이제 신청하실 분 위에 가셔가지고 방법에 따라가지고 무료 강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